국내 최고의 재벌가인 순양가, 그리고 전설적인 기업인 정영철 회장,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 장남은 말수도 적고 우직하고 고지식했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야 하는 이성적인 반면, 둘째 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며 자유분방하여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생활했지만 성인이 되자 둘째 아들은 하루하루가 불만이었다. 어차피 회사는 형님이 물려받을 거잖아. 그런데 나까지 회사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나는 있는 돈으로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순양가는 장남 승계를 집안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고, 더군다나 둘째 아들은 첫째 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의 아들이기도 했다. 이래나 저래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으나 아버지와 형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해외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해외? 해외에 나가 무엇을 하려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업을 이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회사의 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남에게 회사의 지분을 몰아서 상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대기업의 승계 방식이었다. 그래서일까? 둘째 아들의 불만 가득한 표정을 본 아버지는 이미 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외로 나가도록 해라.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너는 무엇을 할 생각이냐? 자유롭게 살 생각입니다. 장사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말입니다. 꽤 많은 걸 할 생각이구나. 좋지. 그런데 그럴 돈은 있는 게냐? 아버지의 물음에 둘째 아들은 태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할 생각이냐? 아버지께서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야 형님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아버지의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좀 일찍 상속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십시오.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나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벌써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눈빛을 본 아버지는 말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느꼈다. 만일 자신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맨몸으로라도 나갈 태세였기 때문이다. 즉,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 정영철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괄시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불효하는 자식이라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더 싫었다. 결국 아버지는 회사 지분을 큰 아들에게 주는 대신 둘째 아들에게 다른 재산을 유산으로 미리 상속하여 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니다. 아직 자신이 가진 것이 있어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느 정도의 재산은 남겨두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 중 땅과 건물을 부동산에 금매로 내어 놓아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는 그 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나갔다. 둘째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동경에 오던 미국으로 건너가 LA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비벌리 힐스에 위치한 집과 슈퍼카를 사고 헐리우드의 작은 영화 관련 회사를 인수했다. 그런 후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겨놓고는 할리우드 연예인들과의 파티에 취하거나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꿈꾸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미 동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서부까지 덮치면서 미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둘째 아들의 사업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린 것이다. 회사가 부도나자 몰고 다니던 슈퍼카와 현금은 물론 비벌리 힐스의 집까지 모두 압류되어 당장 지낼 곳도 마땅치 않게 되었다. 둘째 아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연예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둘째 아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둘째 아들은 매우 절망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축산업을 하던 친구가 둘째 아들을 딱하게 여겨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가축을 키우는 축사 바로 옆에 창고를 내준 것이다. 그곳에서 지내는 조건은 아침, 점심, 저녁 가축에 먹이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잘 곳은 마련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가축이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친구는 사료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서러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며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깟 사료가 뭐가 비싸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버지의 회사 식당에는 직원들을 위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이 가득한데 말이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가 처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도 직원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이다. 그래, 기왕 일할 거면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기보다는 아버지에게 가서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자. 하다못해 청소 일을 하더라도 먹을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돌아가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배표를 구했다. 이곳에 올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탔었는데 다시 갈 때는 겨우 배의 화물칸에 실려가야 하다니. 둘째 아들은 그렇게 화물선을 타고 비행기로 올 때 하루도 안 걸렸던 거리를 한 달에 걸쳐 돌아가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에서 잡일을 하는 대가로 밥은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이 걸려 한국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고향에 돌아왔다는 감성에 취할 생각도 없이 일단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아버지는 옥상 정원에서 집 입구를 바라보며 둘째 아들의 걱정을 했다. 벌써 집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잘 살고 있겠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기껏 들려오는 소식이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오늘도 해가 점점 기울어가자 아버지는 침실로 내려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 집 입구에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잘못 본 것인가 해서 눈을 부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옥상에서 내려와 집 입구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고 둘째 아들을 껴안고는 볼을 비볐다. 잘 왔다. 잘 왔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여겨주세요. 아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이를 어찌 그냥 지나칠까? 김 집사, 최고의 요리들로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게. 아버지는 모든 집안일을 총괄하는 김 집사를 시켜 파티를 준비시키는 한편 아들의 의복이 초라한 것을 보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채웠다. 누가 봐도 정양철 회장의 아들로 보이도록 말이다. 그렇게 집에는 큰 파티가 벌어졌는데 음악 소리가 어찌나 큰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음악 소리 같은데. 오늘 집에서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나? 큰아들은 분명 전달받은 내용이 없음에도 음악 소리가 들리자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 일하는 도우미를 불러 물었다. 오늘 집에 파티가 있어?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도련님,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해외로 가셨던 둘째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성대한 파티를 여셨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큰아들은 도우미의 말에 황당함을 느끼다 못해 화가 나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노력들이 허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큰아들이 집에서 나와 밖에서 화를 시키고 있자 도우미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했다.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싫습니다. 왜 싫으냐? 제가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분한 성과도 냈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파티는 고사하고 친구들과 즐기도록 호텔 한 번 예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데 오늘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몽땅 날려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집에서 파티를 여셨습니다. 제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큰아들의 불평을 들은 아버지는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녀석, 그건 너의 오해니라? 내 이미 너에게 회사의 지분을 상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왜 내 허락을 맡으려 하느냐? 그냥 내 좋을 대로 하였으면 되느니라. 그것이 단순히 호텔에서의 저녁 식사든 아니면 집에서 여는 파티든 말이다. 네, 그게 무슨... 하지만 내 동생은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큰아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